안녕하세요, 백보스입니다. 최근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를 했는데요.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실린 것이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내년 1월부터 대출이 2억 원을 넘게 되면 DSR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보다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주택가격 이제 끝났다, 하락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세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집값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은 아직까진 시간이 멀리 남아 있고요. 전세값은 계속 치솟아 오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최근 대출이 어려워진다라는 발표를 앞두고 또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서울 경기 아파트값, 서울 매수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또 믿고 있는데요. 물론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은 사람마다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바라보는 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KB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주택가격 상승률, 지금 수도권이든 전국이든 5대 광역시든 지금 현재 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지금 마이너스 하락하고 있는 지표가 아니고요. 지금 상승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 상승률이 이전만치는 못하고 지금 둔화가 된 것이지 지금 폭락하고 있거나 하락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택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신고가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파트 가격은 또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지금 주택을 취득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뭐 저렴합니까? 예전보다 정말 많이 올랐죠. 여기에서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공급은 부족하고 전세값은 치솟아 올라가고 있고요.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 공포심이 사람 머릿속에 인식이 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이러한 공포가 전세가를 더욱더 자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가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전세가가 오히려 더 급격하게 치고 올라올 수가 있다. 즉 갭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실수요자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장이 되어버리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작년에 시행했던 임대차 3법 7월부터 연말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거주하셨던 분들, 이제 새로운 주택, 전세든 월세든 매매를 통해서 주거지를 옮기셔야 할 텐데, DSR 규정으로 인해서 내년에 대출이 쪼그라들게 되면 주택을 구입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느 시장으로 갈까요? 전세든 월세 쪽으로 시장이 붙어버리겠죠. 그로 인해서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더 위험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전세가는 비싸고요. 지금 주택 가격은 자꾸 언론에서 시끄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출은 지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집을 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심리가 또 작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지금 갭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로 인한 이 갭을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분명한 건 시장은 안정화되지 않는다. 즉 쉽게 얘기해서 가격은 쉽게 꺾이지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절대 집을 팔아서는 안 된다. 뭐 절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털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양극화 시장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15억 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아파트들, 뭐 대출 나오나요? 대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15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돈이라는 건 내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오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가 6억 급등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방은 고작 3,700만 원 올랐다라는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 차는 더욱더 벌어진 상황이고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지금 12억 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배 정도 올라간 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12억 이하다,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다 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평균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전 같으면 9억 원이 고가 기준이었고요. 자,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그렇게 흔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이 12억 원이 돼버린 세상인데요. 경기도와 인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경기도는 같은 기간 3억 2,249만 원에서 5억 9,110만 원으로 83% 상승률을 보였고요. 인천은 2억 6,014만 원에서 4억 2,471만 원으로 63%가 올랐습니다. 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평균으로 보게 되면 4억 1,043만 원에서 7억 7,248만 원으로 88%가 상승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주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진 지금의 시점인데, 앞으로 DSR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지금 자금, 연봉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대출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럼 앞으로 전세든 월세를 가야 되는데 지금 집값 하락 때문에 집을 안 사고요. 전세가는 지금 계속 치솟고 있는데 내년에 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했던 전월세 세입자들이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서 전세 시장은 더욱더 월세 시장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매매가에 이렇게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이 갭 투자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꼭 이것만큼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장에 공포감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이 전세가가 치고 올라오는 현상.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오히려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주택 시장에 절호의 기회 찬세가 또 한 번 생길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강한 심증 하나가 더 있는 것, 그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출 규제 DSR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수도권의 6억 이하의 아파트 대부분 시가 말았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고요. 내년부터 강화되는 DSR 규제가 적용이 되지만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한 연끌 매수는 지속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자, 이유는 6억 이하의 주택 매수 시 이용 가능한 서민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총량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6억 이하의 주택시장 지속적으로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6억 이하의 아파트 시장은 더욱더 빠르게 포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서울에서는 찾기가 힘든 가격대이지만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제 사람들이 눈을 돌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6억 원 이하의 매물이 몰려있는 경기도나 인천 쪽의 수도권 아파트 값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혹시라도 지금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인천의 한 6억 전후의 아파트, 자금이 안 되면 안 될수록 6억 이하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보셔야 될 텐데, GTX 라인이라든가 또는 철도망이 깔려 있거나, 자, 역세권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우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군이 잘 갖춰진 경기도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도 지금 입지가 좋은 곳은 6억 원 이하의 아파트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아닌 좀 못난이 아파트도 지금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주택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열심히 발품 파시고 손품 파시고요. 또 기품 파세요. 자, 그리고 현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서 확인할 필요도 분명히 있고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매매가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로 또 이제 움직이게 되게 되면 이 한정되어 있는 이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매매가와 이 전세가 갭 차이가 줄어든다. 이걸 여러분들이 노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기가 막히게 찾아 나서는 또 투자자들이 그 해당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근본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죠. 지금 재고주택을 시장에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양도세 완화와 같은 정책은 생각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기회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언론, 뉴스, 미디어 전문가분들이 지금 하락과 관련된 공포심을 대중에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기회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설프게 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억 이하의 이 보금자리론이 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주택가격 상한선이 6억으로 낮고 부부소득이 낮고 서민 실수요자 지원 상품인 만큼 이 DSR 규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DSR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본인의 신용에 따라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이하의 주택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고요. 또 이게 부작용이 되게 되면 또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또 뭔가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달리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